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비트코인 관련 소식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 최근에 비트코인 동향 추이가 나쁘지가 않죠. 이제 제 기술적 패턴으로 좀 본다고 하면요. 저번에 볼린저 밴드 기법을 좀 활용을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단은 하단 터치를 좀 하고 이제 볼린저 상단 터치를 하게 되면 잠시 주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또 왜 또 조정이 오냐 막 이렇게 조급할 필요성이 없고요. 우리는 우리 차근차근 준비하는 대로 계속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은 결과값이 나올 거라고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보게 되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어제 3억 달러 정도 순유입이 됐다라는 긍정적인 또 내용이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이더리움 부분도 좀 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이더리움 쪽도 뭐 나쁘지 않게 그래도 피델리티 쪽에서 계속해서 많은 물량을 좀 긁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최근 동향에서도 갑작스럽게 6% 급등이 나왔던 이유도 뭐 이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겠냐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 물량이 이제 점진적으로 좀 늘어나는지를 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지금에서는 피델리티와 그 다음에 블랙록에 있는 비중 물량만 좀 잘 체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타플래닝은 여전히 계속 추매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블랙록이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더리움 역할은 극적으로 커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 기관들에게 디지털 자산 부분이 앞으로 금의 대안처로 될 수 있고 이더가 그 확장제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비트코인에 따른 추이는 이런 발언을 왜 했을까요? 제가 저번에 앞부분에서도 설명을 주구장창 많이 하기도 했었죠. 최근 동향으로는 자사운용사 쪽에 자금이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는 비트코인의 투자 비중을 더욱더 늘릴 거니까 우리를 믿고 투자를 이쪽 자산에 좀 많이 베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수료 경쟁 추이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새로운 루트를 뚫고 가지 않으면요 자산 운용사들도 좀 많이 힘겨워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우리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마이클 셀러 형님께서 또 좋은 이야기를 또 해주시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은행 부분이 우리의 장기적인 목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뭐 듣기 싫은 소리도 가끔 하죠. 왜냐하면 좋은 이야기만 하면 이게 판단 능력이 좀 흐려지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게 되면 아쉬운 부분은 본업이 어느 정도는 좀 받쳐주어야 본업에서 캐시 비중이 지금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에서에 따른 이 비트코인 가지고에 따른 이익성을 본업을 초과하는 정도까지 나오려고 한다라고 하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비트코인 수익적인 기반이 아니고요. 비트코인에 따른 비즈니스 기반으로 설명을 해서 드리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오르는 이유는 무엇이냐? 비트 잔고가 최근 3년 중에 최저치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관련되어져 있는 주식들이 최근에 좀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블랙록 대표에 따른 인터뷰 부분도 좀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중국의 부양책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조만간에 대선에 따른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제 방향성이 조금씩 올라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도 좀 나와주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또 그레이스케일에 따른 자사펀드가 혼합 ETF 전환 신청을 좀 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죠. 혼합이 조만간에 나올 것이다. 왜냐?
변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변별력을 가져가려고 하는 운용사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그 혼합 비중을 보게 되면 여전히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XRP, 아발란체 정도가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혼합에 있는 비중이 인기가 끌면요, 아마도 요게 좀 쏠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합에 있는 ETF에 무엇이 더 추가적으로 더 들어올 것인지도 좀 확인을 하면서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랬을 때는 좀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겠고요. 여전히 이제 펀드의 비중값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펀드의 비중값이 들어온다라는 것은요, 알트코인 애들도 덩치가 있는 알트코인 애들만 기회가 좀 창출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알트코인 규모가 좀 낮은 친구들은 여전히 VC에 따른 의존도가 좀 높다, 거래소가 밀어주는 애들 기준점으로 좀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또 알트코인에 따른 소식 몇 가지를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좀 보게 되면 라이트코인이 이번에 현물 ETF 승인 요청 문서를 좀 보냈다고 합니다. 이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대부분 이제 거래소에서도 보편적으로 상장이 되어져 있는 게 좀 많이 줄었고, 유동성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볼 필요성이 있고, 리플은 미국 달러 고정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서 디파이의 활동 역량이 얼마만큼 올라올 것인지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다양한 플랫폼을 리플이 하는 거는 저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기존의 본연의 비즈니스가 생각보다 성과가 더디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잠깐 좀 생각의 전환 부분으로 또 보게 된다라고 하면요, 아쉬운 부분으로도 또 그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코인은 본업을 잘 하고 나서, 그리고 주식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업을 잘 해야 거기에서 있는 기반적 요건을 깔아두고 그 다음에 무언가를 좀 할 수가 있는데, 이것 주셔보고 저것 주셔보고 저것 주셔보고 이것 주셔보고 하면 결과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느리더라도, 규제를 좀 힘들게 나가더라도 거기에서 좀 성과가 나와 주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잘 될지는 저는 좀 물음표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레스케일 쪽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티아, 셀레스 티아 부분에서 네트워크 업그레이드가 좀 진행이 됐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JP모건 쪽에서도 이제 나왔던 내용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승리 요건을 갖추었었을 때는 암호화폐 강세가 나올 수 있다 라는 뭐 그런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최근에 이제 또 수위가 좀 좋잖아요. 이제 수위가 갱신을 했던 이유를 보게 되면 자금 유입이 요즘 좀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락업된 자산 부분도 64%로 증가를 했다라는 점이 총 유통량에 따른 영향성으로 인해서 좀 많이 급등을 보여주지 않았냐. 그리고 추가로 요 부분도 좀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데요. 관심을 갖고 가게 되면 가격이 오르고, 또 관심을 갖고 또 가격이 선순환 패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가격이 만들어진 거 아니냐라는 그런 내용들도 있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동향의 추이로도 제가 매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여전히 가는 놈만 갑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애들만 올라가는 형태로 보여주고 있죠. 여전히 민코인도 위험하더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올라가는 애들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잘 보시면서 대응을 좀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올해 한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쉬어갔던 코인은 한 번쯤은 좀 통통 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노려가지고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죠.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항상 성투하시고, 그리고 여전히 비트코인은 제 생각대로 본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서 만약에 끝났다라고 했으면,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락적 추이가 한번 시작을 하면 계속 내려갑니다.
그쵸? 연달아 계속 내려가는 형태를 보였죠. 하락조 추이가 된다고 하면 점진적으로 계속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는 기울기가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더디죠. 그러면서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기에서 시장이 끝났다든지 뭐 했다라는지 이딴 소리가 많이 나왔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불과 뭐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도 여기에서도 살아남았던 사람들만 여전히 내 지갑에 두둑하게 되어져 있겠죠. 그러니까 즉 이 시기도 잠시만 거쳐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존버가 잘 되시는 분들은 여전히 좋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시고요.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트코인 쪽에서도 이제 ETF 쪽을 보았을 때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MSTU는 좀 조정이 좀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좀 쉬어가고 오히려 이제 BITU나 이런 쪽을 좀 더 많이 모아서 대응을 해보는 전략이 여러분들의 장고가 좀 재밌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런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이것도 이제 따로 빼가지고 한 번은 설명을 할 건데, 자, 해외 자산 기초 ETF가 53조 14배 증가를 했고요. 국내 자산 기초 ETF가 2.2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5년 전 대비 말이죠. 그러면 이걸로 알 수 있는 점은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대충 아시겠죠? 야, 세금이 많이 비싼데 그게 뭐 투자하겠냐? 라는 거는 어리석하다. 투자의 기본도 모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돈 냄새 맡고 가는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커야, 그리고 시장이 크고 부자가 많은 곳으로 가야 장사가 잘 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에 따른 이 콩고물만 우리가 먹으려고 하면 작은 시장에서 계속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내가 벌 수 있는 게 매우 힘들어지겠죠. 그러면 내 씨드를 빨리 키우려고 하면 큰 시장에서 부자가 많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도 만약에 깨진다라고 하더라도 내 대신 사줄 수 있을 만한 대상적 여력이 많이 있어야 내가 덜 다치고, 내가 여기에서도 그래도 많이 무너진다라고 해도 무너질 수 있는 하방이 존재를 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코인도 ETF 왜 사냐? 라는 주의가 아직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의 있는 생각도 존중을 하지만 여전히 멀티로 투자를 하는 형태가 지금의 아주 스마트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런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기회를 놓치고 오히려 마이너스 부분에 따른 정신적인 충격을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으니 항상 그런 덧셈과 뺄셈을 잘 해보신 다음에 그 비중을 잘 맞춰가지고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